RG3 G80 차량인데 색상이 되게 좀 특이하죠? 청옥색으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색상이 띄는 차량인데 이 차량을 한 번 더 제가 가져온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에 93,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 없는 저희가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 당연히 손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추가 옵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랑 그 다음에 또 휠도 이건 19인치가 아닌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인치 휠에 디자인 셀렉션 2, 그 다음에 파퓰러 패키지까지는 많이들 추가하시는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파노라마 선루프와 컨비니언스 패키지,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그 다음에 2열 패키지, 그 다음에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그래서 되게 저는 좋다고 보는 게 이 판매 금액이 지금 4,4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3년식에 이렇게 많은 옵션이 들어간 차를 4,400이면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MQ4라고 하죠.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1.6 하이브리드 4륜에 세부 등급은 조금 더 높아요. 시그니처 등급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는 차량이고요. 22년 11월에 주행거리는 약 6만 킬로. 그래서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적정하게 주행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 수리, 저희가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는 손상이 없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조수석 뒤엔다 부분에 저희가 단순 판금도색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또한 시그니처 등급에서도 3가지의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는 주행 안전장치인 드라이브 웨이즈, 그 다음에 스타일 옵션 들어가 있고 화면상은 보일지 모르는데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장 무난하죠. 보통 출고된 지 3년 정도 된 차량, 그 다음에 키로수 6만 킬로에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중에서도 이제 추가 옵션이 몇 개 더 들어가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고차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차량의 이제 내외관 컨디션만 보고 사셔도 큰 걱정 없이 이제 바로 구매하시고 주행 가능한 그런 상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식 같은 경우에 2017년 6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약 한 8만 6천 도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중고차를 처음에 구매하시는 금액단이 1,000만 원. 1,000만 원 전후에 보통 준준형차 많이 찾으시는데 이 차는 거기에 딱 맞춤형 차라고 저는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밸류 플러스, 아반떼 AD에서 밸류 플러스는 약 중간 정도 등급으로 보시면 되고 이 밸류 플러스 안에서도 3가지의 추가 옵션, 그 가죽 시트,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하이패스 이 3가지 추가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되게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도 그 3가지 다 옵션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도 외부 패널 교환 없는 단순 판금도색만 있는 차량이라서 큰 사고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되게 차 내외관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을 것 같고요. 타이어도 5mm, 뒤에도 약 6mm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자체적으로도 많이 남아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고차 처음 구매하시는 분이나 사회초년생들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딱 적당한 차가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셀토스 차량인데 간단하게 스펙을 먼저 재원을 말씀드리면은 2020년 11월 등록에 주행거리 약 13만 킬로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이게 과연 뭐가 특별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차를 처음 클릭을 하고 가격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판매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후반대, 1,000만 원 중반대도 아니고요. 1,000만 원 초반대. 1,200만 원의 셀토스 차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이고 디젤 트렌디, 그러니까 연식 셀토스 차량 중에서도 디젤 등급의 어떤 기본 옵션으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키로수도 많아요. 20년 11월 치고 13만 킬로는 주행거리 많아요.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엄청 쌉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편의 옵션이 좀 적을 수는 있어도 키로수가 좀 많을 수는 있어도 하지만 이 차의 판매 금액 1,200만 원대. 와, 그래서 1,200만 원대면은 요즘 셀토스 워낙 인기 있는 차종이라서 보통 1,000만 원 후반대, 2,000만 원 초반대가 가장 판매가 많은데 그런 차들보다 무려 거의 한 800만 원 넘게 아무리 키로수가 조금 많더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옵션이 좀 적더라고 하더라도 차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올류무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 디럭스 트렌디 등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에 6만 킬로 정도. 연식 대비 경차는 이 정도 주행하는 게 평균적이니까요. 그래서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다소 적은 편으로 속하긴 하죠. 540만 원. 그래서 경차는 아시다시피 시동레스가 인지세밖에 들어가진 않으셔서 비교적 차량을 구매하실 때 부대 비용이 되게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차 금액 자체적으로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차를 보시는 분은 그냥 나는 저렴한 차 구매하기 원해. 하지만 너무 오래된 차는 싫고 또 키로수 너무 많은 차도 싫고
적당한 금액대를 원해. 이런 분들은 보통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대 경차를 많이들 찾으시는데 이 차도 그 사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 나와 봤고요. 정말로 다양하게 경차를 쓰시긴 하더라고요. 출퇴근만 하시는 분들도 경차 쓰시고요. 집은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있지만 출장이 만약에 천안이나 아니면은 또 외진대에 갈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긴 하시지만 대중교통 플러스 이런 경차를 하나 사셔가지고 출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장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2, 300만 원대도 아닌데 보통 500만 원대 차를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보기에는 그냥 누구나 흔히 소개시켜드리는 더 넥스트 스파크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의 세부 등급은 LT 등급. 키로수는 약 88,000, 연식은 2017년. 2017년 등록의 주행거리 약 89,000에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을 가져 나왔고요. 현재 판매 금액은 570만 원. 근데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 차는 미션이 이제 자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처음 광고가 올라가자마자 어떤 다른 한 고객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바로 이 차를 계약을 하셨거든요. 고객님은 결국에는 이 차 다시 저희 지름에 들어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처럼 수동 운전을 되게 찾는 분도 은근히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아직 중고차 시장에서는 수동차가 많이 없어요.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남아있는 것도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혹시나 간단한 운전의 재미라고 하죠. 수동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뭐 운전을 크게 해본 적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수동하는 그 맛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수동 운전의 재미를 느끼면서도 부담 없이 스파크 경차, 어떻게 보면 연비 깡패라고 하죠, 흔히. 그 연비 깡패로 연비도 그만큼 더 올라가는 이런 차 한번 구매하시면은 되게 운전하는 재미도 쏠쏠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가져 나왔고요. 2023년 11월에 주행거리 약 3만 킬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기아 EV9 롱레인지 4륜의 GT라인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GT라인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현재 판매 금액은 7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6,980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 이 차를 어떻게 보면은 신차 출고가가 이 차는 거의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차 출고가 대비해서 지금 연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2년이 조금 지났죠. 조금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가격은 벌써 25%. 신차 가격 대비해서는 거의 25%가 떨어진 가격이라서 확실히 중고차로 구매하시기에는 이 정도의 금액이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은 되고요. 또한 이 차는 무사고 차량은 당연히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을 뿐더러 이 차는 보험료도 또 당연히 없습니다. 보험료도 당연히 없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신차 출고할 때 추가 옵션은 색상을 제외하고 나서는 총 5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가 있고 빌트인캠 2부터 음성 녹음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블랙박스도 설치할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21년 9월에 72,000km. 보시다시피 디올류 스포티지라고 하죠. 이 차는 어떻게 보면 차 번호가 좀 되게 이쁘네요. 7772. 그래서 외우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1569-7772. 그래서 이 차는 1.6 가솔린의 노블레스 등급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요. 외부 패널이 당연 교환은 없지만 뒤에 트렁크 부분만 단순 판금 도색만 있는 단순 수리로 판매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또 이 차는 깔끔한 흰색 컬러뿐만 아니라 신차 출고 때 노블레스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옵션이 좀 있어요. 순정 내비게이션 10.3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하이테크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 와이즈로 주행 안전장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블레스 등급 자체적으로 해서도 옵션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깨알 옵션 어떻게 보면 가장 편리한 옵션 3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점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판매 금액도 요즘 디올류 스포티지 보통 거의 한 3천만 원, 2천만 원 후반대가 되게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 한 중간 정도 그래서 2,750만 원에 판매하는 디올류 스포티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색상부터 딱 띄네요. 이 차 흔히들 저희 말로는 삼각대라고 하거나 아반떼 삼각대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2019년 2월 등록에 주행거리 57,000. 연식 대비 주행거리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연식 대비 19년 2월인데 불구하고 주행거리 57,000밖에 주행 안 한 차량이고요. 더 뉴 아반떼 AED, 그래서 1.6 가솔린의 스타일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 등급으로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 외부 패널 교환은 단순히 앞쪽에 저희 중고차에서는 이제 앞선박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가장 많이 교체되는 부위죠. 왜냐하면 차는 앞으로 가기 때문에 앞쪽 사고가 가장 많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단순 교환으로 본네트, 그다음에 라디에이터 서포트, 그다음에 앞쪽 그 프론트 휀더 이렇게 3가지의 교환 부위가 있어요. 하지만 다행인 건 그 안쪽에 있는 휠하우스나 사이드 멤버에 어떤 손상이 없고 판금이 없기 때문에 단순 교환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무사고보다는 훨씬 더 확 저렴해지죠.
그래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또한 신차 출고 때 기본 옵션도 아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되는 236만 원 정도의 추가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자존심이죠. 옛날 차, 현대에서 나온 차, 사장님 차. 에쿠스 차량입니다. 에쿠스는 정말로 매니아층도 다양하게 많고 예전에 가쿠스라고 했죠. 예전부터 약간 성공의 상징? 약간 그런 인식이 가지고 있는 에쿠스 차량인데 이 차의 간단한 제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2016년 1월 등록에 주행거리 되게 잘 봐요. 주행거리도 72,000km. 이 에쿠스 신형 모델이 제가 알기로는 16년 초, 그러니까 5년 12월 달까지 아마 접수를 받고 생산이 돼서 16년 초까지가 아마 마지막 모델로 알고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 모델로 생산된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세부 등급도 좋아요. 이 380에서는 그 당시 아마 4가지 정도 등급이 있는데 이 차는 가장 상위 트립인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이 프레스티지 등급부터는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주행 성능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큰 차이가 나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버튼이 누르면 이 전 차고의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길이 안 좋은 차량이 안 좋은 길이라도 이 차 같은 경우 차체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장점이 되고 그만큼 승차감도 되게 좋다고 저는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1년 4월 등록의 주행거리는 약 78,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소나타 DM8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이 차는 2.0이 아닌 0.6 터보 차량이고 세부 등급은 프리미엄 패밀리라는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신차 출고 때 현대 스마트 센스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사고 유무에 대해서는 이 차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사고로 이제 판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뒤쪽, 그러니까 뒷범퍼를 교체하게 되면 보통 그 안쪽에 리어 패널이라고 얇은 판이 있는데 이 부분에 판금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고차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골격에 대한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행상 문제 없죠. 그래서 단순 판금 도색이 있는 차량이고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훨씬 더 싸다는 거. 그래서 이유 있는 가격이 싼 거는 저는 충분히 이제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외부 패널 이렇게 판금 도색이 많이 찍혀 있다고 해서 주행상에 문제가 있거나 여기서 봤을 때 색에 뭐 단차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전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0.6 터보 DM8. 그래서 이 보통은 DM8 차량도 이 차 터보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 초반대가 가장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연식 주행거리 적절하면서도 판매 금액이 2천만 원대 이하.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 차량을 가져왔고요. 25년 3월, 작년 3월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엄청 짧습니다. 주행거리도 7,700km 정도. 그래서 신차 출고된 지 어떻게 보면 1년이 채 안 되고 연식도 그 주행거리도 10,000km 이하인 어떻게 보면 중고차에서는 준시차급이라고 하는 차량을 제가 가져나왔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판매 금액은 5,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GV70인데 신차급인데 5,120만 원? 왜 이렇게 싼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사고는 없어요. 외부 패널과 주요국에 사고는 없고 그 한 가지 이유가 이 차 같은 경우에 이제 옵션 부분이 되게 적긴 해요. 이 차는 신차 출고 때 19인치 휠 들어가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은 1이 들어갑니다. 2가 아니고 1이 들어가서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옵션만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뭐 GV70이나 제네시스 브랜드 자체적으로는 신차 추가 옵션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시켰던 G80만 하더라도 신차 추가 옵션이 거의 1,3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옵션을 다 쓰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안 쓰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옵션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기본적인 스펙, GV70 자체적으로 연식 키로수 짧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나왔고요. 보시다시피 GV70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에 사륜 스포츠 등급으로 출고가 된 차량입니다. 22년 2월 등록, 그다음에 주행거리는 약 4만 킬로 정도. 그래서 출고된 지는 약 3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 4만. 3년에 4만 정도 주행하면 분명히 연식 대비 킬로수는 좀 적게 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깔끔한 흰 색상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GV70 이제 스포츠 차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신차 출고 때도 스포츠 전용 디자인 셀렉션과 스포츠 패키지, 그다음에 파플러 패키지 1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1,000만 원이 들어가네. 보시면은 네, 실내는 레드 계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드 계열, 투톤 레드 계열로 되어 있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디자인, 스포츠 패키지에서 들어가는 그 색상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GV70 스포츠 패키지에서 이런 추가 옵션.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정말 밋밋하게 뭐 연베이지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좀 대비되는 색상이라고 하죠. 이 대비되는 색상 계열은 솔직히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 자체적으로 외관은 무난하지만 실내도 올검정이 아닌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는 레드 계열은 확실히 승차를 했을 때, 차를 탔을 때 그런 어떻게 보면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분명히 좋은 게 장점일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